네. 안녕하세요. 어깨 팔꿈치 중점병원 프로 정형외과 원장 장석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좀 봤더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밖에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골프나 등산 이런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못 느꼈던 어깨 통증을 이제서야 좀 느끼게 되면서 많이 방문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증인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그 어깨 손상이 누적이 돼 가지고 이제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어깨 건강을 잘 관리를 하고 어깨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요런 주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깨에 좋은 운동법은 예전에 한번 강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제목도 좀 가볍게 어깨가 진짜 싫어하는 습관 10가지, 다시 해볼게요. 어깨가 진짜 싫어하는 습관 10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직원이 꼭 하라고 했는데 쑥스럽네요. 네. 첫 번째입니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일하기. 어깨에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 같이처럼 들리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대부분 경우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게 되고, 뭐 꼭 그 사무일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정하거나 좋지 않은 자세로 일하다 보면은 이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런 그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뭐 좀 일반적인 내용, 허리 구부정하게 하면 안 되고 띄우면 안 되고, 그래서 어깨를 잘 받치고 그리고 뭐 마우스나 이런 키보드도 최대한 좀 가깝게 쭉 뻗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니터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어깨에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깨에 이런 충돌 현상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뭐가 충돌이 되냐? 어깨를 덮고 있는 어깨 회전근개 힘줄을 덮고 있는 이 뼈하고, 견봉이라는 뼈하고 이 힘줄하고 이제 충돌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 그게 이제 발현되는 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럴 때 자세가 만약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견봉이라는 뼈가 이 회전근개랑 좀 더 가깝게 되는데요. 충돌 증후군을 예방을 하려면은 이 견봉이라는 뼈하고 회전근개하고 좀 거리가 있어야 아무래도 그 충돌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저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조금만 이렇게 팔을 뻗거나 올리려고 하면은 바른 자세로 할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이런 충돌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부정한 자세로 또 오랫동안 팔을 쭉 뻗어서 일하거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에 부담을 주어 가지고 어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일할 때 이게 좀 대표적인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한쪽 귀에다 대고 받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깨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이 경추뼈에 이 염자 현상이 염자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경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런 디스크를 좀 자극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런 디스크 질환들이 이제 또 어깨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깨 통증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과도하게 꺾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거나 작업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한쪽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작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항상 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그림처럼 받치고 일을 해야 이 어깨 회전근개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머그잔을 계속 들고 있고 작업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겠죠. 좀 극단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작업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한번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어깨가 진짜 싫어하는 습관 10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한쪽 손으로만 물건을 들기. 이게 뭐 우리가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심코 한 손으로 물건을 들게 되는데요. 들더라도 이제 올바르게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가방 선전이 아니라 그냥 예시로 한번 좀 들고 온 그림인데요. 사진인데요. 요런 식으로 팔을 쭉 뻗어서 물건을 들고 있으면은 요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렛대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 지렛대 중심축에서 점점점 물건이 그 무게 중심이 멀어지면은 아무래도 요 중심 부분에 축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회전근개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다른 조직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렇게 팔을 쭉 뻗어서 물건을 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깨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들 때는 두 손을 드는 습관이 좀 필요하고 들더라도 최대한 저런 이 축을 이 길이를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몸 가까이서 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팔을 쭉 뻗어서 물건을 드는 습관은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프로메이저님 안녕하세요. 저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받고 계속 충격파 도수치료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하면 아파요. 왜 밤에만 통증이 생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많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고 낮에 뭐 움직일 때는 괜찮고 운동할 때도 전혀 탈 없이 생활하다가 자려고만 하면 이제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어깨 통증의 원인이 그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 지금같이 말씀하신 분처럼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 거기에서 이제 좀 그 통증이 좀 기시하다 보니까 누워 있게 되면은 이 그 공간 아까 얘기한 견봉이라는 뼈하고 회전근개 공간이 좀 더 좁아지게 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좀 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 간격이 이게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주는데 누워 있으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좀 압박이 받아가지고요. 이제 그 팔에 가해지는 중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통증이 좀 생기는 게 1번이고 또 두 번째로는 또 호르몬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 성분이 많아지고 또 밤에 낮에 우리 몸에 원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그 자연 스테로이드 코티졸 성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증에 좀 더 민감해집니다. 야간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 멜라토닌 성분이 좀 더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기전이 있어가지고 그것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야간에 통증이 있다는 뜻은 무언가 이제 염증이 좀 가시지 않고 좀 고여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혹시나 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검사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전을 참고해가지고 그 처방할 수 있는 약제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드시다 하면은 그런 밤에만 복용할 수 있는 약도 있으니까
그런 약도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님, 골프를 자주 치는데 오른쪽 어깨가 자주 결립니다. 스윙 자세가 문제일까요? 또 쉬면 괜찮아져서 지켜보고 있는데 병원 가봐야 할까요? 어떤 페이즈 때 아프신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게 백스윙 할 때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하면은 사실 이제 어깨 회전근개 이런 충돌 현상이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아픈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다 골프 치고 나서 피니쉬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면서 아프다든지 그냥 뭐 타고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경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뭐 어디서 어떤 조직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스윙을 조금 변환시킬 필요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계속 그런 스윙 자세, 스윙할 때마다 통증이 있으면은 꼭 한번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후후후님, 이분 질문은 잠잘 때 옆으로 눕는 자세가 어깨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아파요. 정면으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좋은가요? 요거는 to be continued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요 강의 내용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일단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깨가 진짜 싫어하는 습관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자주 하기입니다. 뭐 일상생활 하다가 위에 찻장에서 물건 꺼내고 뭐 선반을 닦고 뭐 저기 높이 위에 있는 그 책 꺼내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리 위로 손을 올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질병판정위원회도 있었고 그 자문 의사도 했었는데요. 이게 어깨에 부담이 되는 그런 작업과 운동과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맨 오른쪽 그림처럼 항시 이제 좀 손이 머리 위로 가 있는 자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처럼 이 회전근개가 이 뼈하고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것도 시간이 우리가 좀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저거를 오랫동안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어깨에 질환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할 때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동작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 자세를 좀 바르게 요 왼쪽 그림 이것도 반복적으로 하면은 물론 부담되겠지만은 조금은 덜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은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재밌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일수록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팔이 머리 위로 오랫동안 많이 올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은 이 어깨 특히 이제 회전근개라는 그런 힘줄과 그런 주변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가능한 한 줄이시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팔을 뻗어서 물건을 드는 동작하고 좀 한 손으로 물건을 들기랑 좀 유사하긴 하지만 이거를 굉장히 좀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 뒷좌석 쪽으로 손 뻗어 물건 들기. 운전 중에 특히 뒤에 뭐 핸드백이나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물건을 놔두고 그걸 꺼내려고 이런 식으로 쭉 뻗게 되는데요. 이거는 손을 뻗어서 한 손으로 물건을 들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도 안 좋습니다. 우리 회전근개하고 어깨의 다른 힘줄하고 그 공간이 이렇게 앞으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날개뼈가 각도가 요 정도인데 요 정도 각도 앞에서 움직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몸 축보다도 더 팔이 뒤로 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게 충돌과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회전근개 부담을 더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뒤로 뻗는 자세 자체가 또 이제 회전근개에 뭐 충돌이 아니더라도 회전근개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역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무심코 물건을 꺼낸다든지 찾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의식적으로 조금 줄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X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걸 찾고 있었습니다. 후후후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잘 때 한쪽 어깨로만 돌아 눕기. 그러니까 한쪽 어깨로만 잤을 때 이것이 문제됩니까? 라고 아까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 멀쩡한 어깨가 한쪽 어깨로만 계속 누워 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여지가 있거나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쳤거나 했을 때 이 계속 그 우리 체중이 그 한쪽 어깨에 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건강하지 않은 조직을 더 많이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도 더 유발이 되고 통증도 더 그 연쇄적으로 더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쪽으로만 주무시는 습관은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임신하셨거나 아니면 뭐 허리가 반드시 눕는 게 너무 힘드시다 하면은 그렇게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시다든지 그럴 때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지만요. 일반적으로는 한쪽으로만 누워 주무시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뭐 이제 반드시 코골지만 않으신다면은 반드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권장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아까 후후후님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에버 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해피 에버 애프터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깨 수술 후 4개월째인데 아직도 팔이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정상 회복 과정인가요? 좀 더 기다려야 하나요? 어떤 수술을 얼마큼 어떤 식으로 봉합했고 그리고 어떤 조직들을 그 수술 과정에서 손을 받는지에 따라서 정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전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정상일 경우는 좀 더 만약에 특별한 얘기가 없었으면은 비정상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회전근개 또는 뭐 방카르트 또는 뭐 다른 인대나 뭐 골절 수술 후에 보통 일반적으로 3, 4개월쯤 되면은 어지간히 이제 가동 범위가 늘어나긴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또 치료받는 그런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디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술 전에 많이 강직이 돼 있었으면은 수술 후에도 좀 강직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수술을 많이, 그러니까 뭐 조직 한 군데만 봉합한 게 아니라 뭐 회전근개와 뭐 이두건과 뭐 관절 와순과 뭐 뼈도 여기저기 좀 깎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많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염증 반응이 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강직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개월쯤인데도 아직 뭐 특별한 얘기 들으신 거 없으시다면은 아직 뭐 호전되고 있는 과정일 것 같으니까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좀 더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재활 운동을 하면서 지내시면은 아마도 분명 정상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질문 주신 프로메이저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 40%라 해서 충격파 도수 치료하고 있는데 밤에만 통증이 생기는 저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그 40%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 되면 더 진행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술적 치료를 좀 더 많이 권유하게 되고요. 50% 미만인 경우는 이게 진행이 좀 더디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고 관찰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 퍼센테이지를 그 측정하는 게 굉장히 좀 오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40%, 50%, 60%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되냐면은 치료를 얼마 동안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6개월 이상 같은 치료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쭉 그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야간 통증, 염증 반응이 있는 그런 상태시다 하면은 차라리 그냥 빨리 봉합술을 하는 게 그러면 그 향후 6개월은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같은 치료를 했는데 또 6개월 또 치료를 또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 파열인 경우는 물론 저런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치료를 얼마 동안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좀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 40%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관절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경우에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충돌증후군이라는 질병은 그 회전근개하고 뼈하고 이제 충돌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뭐 오로지 그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충돌증후군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회전근개가 되게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환경은 그 견본과의 충돌되는 그 간격이기 때문에 자세와 재활과 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충돌로 기인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 뼈를 좀 깎아가지고 좀 공간을 좀 넓히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없어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파열의 퍼센테이지도 아주 그렇게 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49%면은 안 하고 51%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강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진짜 싫어하는 습관 10가지 중에 6번입니다. 평소에 스트레칭 안 하기. 스트레칭만 잘 하시고 어깨 관절의 유연성만 잘 유지된다 하면은 사실은 어깨에 요만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어깨에 그 잘 생기는 이게 석회건염도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 했을 경우 크게 증상 없이 좀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의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깨 운동을 한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근력이나 무게나 뭐 그런 운동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칭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근력 운동보다도 이 스트레칭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다 하더라도 꾸준히 어깨 스트레칭은 해서 추후에 다른 질병들도 예방을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스트레칭은 좀 습관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했는데 스트레칭을 이 팔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수영 전에 했던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펠러처럼 팔을 뱅글뱅글 돌려서 스트레칭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스트레칭 방법이 좋긴 한데 이건 박태환이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저게 도움이 되고
수영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또 관절의 유연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스트레칭 방법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저 같은 일반인도 그냥 갑자기 스트레칭을 저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 회전근개의 이제 충돌 현상이 계속 그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준비 안 된 다른 조직과 인대들을 오히려 좀 자극을 줘가지고 그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놀이터에 가시면 이런 기구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걸 또 스트레칭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뱅글뱅글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운동 기구입니다. 예, 이게 아주 그 좀 안 좋아요. 이게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커가지고 그냥 과도하게 이제 어깨를 불필요한 각도로 좀 꺾게끔 만들고, 또 체구가 크신 분들은 또 이게 각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뱅글뱅글 돌리는 것처럼 그런 충돌을 또 유발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저 운동기구와 좀 맞는 분은 뭐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걸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더 유발되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할 때는 시원합니다. 할 때는 마치 시원하고 좀 편하고 뭔가 이제 어깨를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도 기분 좋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깨 손상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운동기구를 보시면은 이렇게 무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X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깨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4가지 4분위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만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쭉 뻗는 그런 자세, 뭐 테이블에서 해도 되고 책상에서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전방 굴곡 자세가 이제 좀 해결이 되고요. 지지한 상태에서 몸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살짝 이렇게 좀 각도를 틀면은 아무래도 이게 앞에 있는 캡슐, 앞쪽에 있는 그런 조직들도 이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외회전이 좀 증진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면서 이 뒤쪽에 있는 캡슐을 조금 더 늘어뜨리는 자세와, 그러면 내회전, 요거는 이 팔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어깨에 내회전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잡은 상태에서 쭉 올려가지고 늘려뜨리는 그런 4가지 4분위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 스트레칭 방법이 그나마 어깨에 가장 좀 안전하고 도움이 되고, 아까 얘기한 그런 충돌 증상 없이 그냥 가동 범위를 항상 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 방법을 많이 강조드립니다. 질문 조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유부한님, 방카르트 양쪽 수술을 한 지 80년 8에서 10년 되었는데요. 왼쪽이 예후가 좋지 않아서 탈구 불안 재수술을 해야 하나요? 양쪽의 불안정성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있다 하면은 양쪽을 양쪽을 수술하셨다고요? 글쎄요. 이제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는 이게 느낌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검사상에 그런 불안정성이 진짜로 나타나고 있는지, 요거는 좀 정밀 진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봐야 될 것이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정성이 확실히 있고 재탈구가 있다 하면은 너무 늦지 않게 재수술하는 것은 권장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탈구라는 것은 이게 반복되고 심지어 아탈구도 반복되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다른 멀쩡한 구조물과 조직들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준원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크로스백처럼 한쪽 어깨로만 매는 가방도 어깨에 안 좋을까요?
만약 포기할 수 없다면 매일마다 좌우 번갈아 매주면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한쪽 어깨로만 매는 가방도 사실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자세 때문에도 그렇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하중을 좀 우리가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경추나 이 목 때문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양쪽에 매는 백을 좀 권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셔야 된다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매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인님, 회전근개염 치료가 쉽나요? 2주 정도 쉬었는데 통증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다시 운동해도 될까요? 회전근개 건염이 아닐 수도 있고요. 2주 정도 쉬었는데 좋아진다 하면은 그냥 단순 염자나 아니면은 그냥 그 가벼운 뭐 그 힘줄이나 근육의 긴장 또는 타박상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운동 복귀하는 거는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좀 권장 드립니다. 예, 그 강의 이제 세 가지가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8번째입니다. 어깨가 진짜 싫어하는 습관 10가지 중에 8번째, 어깨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기.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헬스장이나 다른 아까 그 보신 그런 그 공원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을 보면은 어깨를 좀 자극을 많이 주는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뭐 헬스장에도 처음부터 눈에 띄는 게 뭐 풀다운이나 뭐 숄더 프레스나 뭐 그런 운동들이고요. 그 놀이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구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 그 기구들, 어깨에 부담이 주는 그런 운동들은 더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그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숄더 프레스라든지 그 레이즈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회전근개하고 그 주변 다른 조직들에 지금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도를 낮춰야 되는데 운동을 할 때는 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어깨 운동만 하다 보면은 그런 충돌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전근개에 부담이 가 있고 좀 손상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 그 회전근개 파열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깨 운동만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 특히 이제 코어 운동, 우리 그 몸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이 그 코어와 그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걸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과 뭐 유산소 운동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만 좀 지나치게 좀 강박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비율을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8번째, 어깨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기였고요. 9번째는 어깨 운동을 지나치게 안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좀 말장난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깨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사용만 계속 일상생활하고 물건 들고 짚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뭐 안 하면 좋겠지만 또 살면서 어떻게 안 합니까? 뭐 오버헤드 동작도 해야 되고 뻗어서 가방도 들어야 되고 급하면 차 뒤에서 물건도 꺼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제 어깨도 평소에 좀 잘 단련시켜 놓고 훈련을 시켜 놓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어깨 운동 뭐 이것저것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신다 하면은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운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 날개뼈의 근육들이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우리 어깨와 팔과 손으로 가는 그 지지대 역할을 이제 날개뼈가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부담이 덜 가게끔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요 그림처럼 이렇게 W 동작도 있고 Y 동작도 있고 블랙번 엑서사이즈라고 이 날개뼈 주변 근육들을 그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운동법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 운동 하면은 일반적으로 앞에 보이는 요 삼각근이나 갑바 근육을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뒤쪽에 있는 저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들면요. 예전에도 한번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한 적이 비유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우리 손이라고 생각하고 뭐 팔꿈치와 어깨가 있고 요게 날개뼈라고 이제 비유를 했을 때 이 날개뼈가 튼튼해야지 우리 팔을 사용하는 게 좀 유용하게 그리고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날개뼈가 튼튼하지 않다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무겁지가 않고 요 바디 부분이 무겁지 않고 그다음에 뭐 덜렁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요 손을 계속 쓰려고 한다 하면은 이 어깨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요 힌지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들썩들썩거리면서 저걸 쓰려고 하면은 요 힌지는 뭐 결국엔 나중에 흔들거리다가 계속 깨지겠죠. 어깨가 요거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손을 쭉 뻗어서 사용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가까이서 쓰면은 아무래도 요 힌지에는 좀 부담이 덜 가겠죠. 근데 쭉 뻗어서 사용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결국에는 요 날개뼈 이 몸체 부분이 튼튼해야 되는데 저 튼튼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고 단련을 시켜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 여기에만 포커스를 둔다든지 아니면 요 팔뚝에만 포커스를 둔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어깨 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잡자 하면은 날개뼈보다도 이제 코어 운동이 더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뼈를 좀 튼실하게 만들고 그렇겠죠. 코어는 이제 땅이라고 합시다. 푸석푸석한 땅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코어 운동을 통해서 단단한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날개뼈, 지지가 되는 날개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와 뭐 나머지 운동을 하는 게 순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코어 운동과 날개뼈 운동,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 운동을 해야 우리 어깨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깨 통증을 무시하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가다 어깨 통증이 있고 뭐 좀 쉬고 그 동작을 안 하면 또 괜찮아지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또 나타나면 또 무시하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깨 통증이 그냥 그런 작은 손상들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치료가 좀 어렵게 뭐 결국에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어깨 통증들도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귀 기울이고 왜 그런지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게 되지만은 가장 좀 꼭 병원을 가봐야 되는 그런 사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야간 통증이 있다든지 밤에 잘 때도 이걸 불편함을 준다든지 하면은 무언가 좀 좋지 않은 사인이거든요. 어떤 염증이 좀 잡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머지 시간 질문 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SS님,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어서 과거에 2번 스테로이드 맞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어깨를 돌릴 때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아픕니다. 병원에서 웬만하면 팔을 어깨 높이로 드는 동작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헬스장에서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근데 뭐 평생 그렇게 어깨 위로 올리는 동작 안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심심하잖아요.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부터 강화시키고 정말로 누가 봐도 야, 너 날개뼈 멋지다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그 주변에 근력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오버헤드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순서로 이제 운동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율리님, 저는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해요. 그냥 둬도 괜찮은 걸까요?
뚝뚝 소리는 어깨에서 굉장히 좀 잘 납니다. 그 어깨 뼈하고 이제 회전근개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맥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어깨에 조금만 부담이 있거나 뭐 손상이 있어도 그 저맥낭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좀 두툼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두꺼워져도 평소에 없던 두둑거린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쉬면 또 나아지고 또 어느 날은 또 생겼다 안 생겼다 굉장히 또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칙은 만약에 이게 뚝뚝 소리만 나고 그리고 뭐 또 어느 날은 또 무시할 정도로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일단은 스트레칭 적당히 하면서 지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뚝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그냥 뚝 하면서 윽 할 정도로 이제 통증이 동반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위험 사인이거든요. 어떤 구조물 그냥 이미 손상이 된 또는 손상될 여지가 있는 구조물이 다른 구조물과 이제 좀 마찰이 생기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뚝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같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면은 꼭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빙빙님, 빙잉님, 빈잉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 취미로 복싱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쯤에 무리하게 왼쪽 어깨에 올려서 때리려다가 서로 팔이 교차되면서 반 바퀴 정도 돌아갔는데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문제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아파서 현재는 한의원 치료 6개월 정도 받고 있는데도 전보다 호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MRI 찍어보는 것이 나을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깨 통증과 통증의 원인들을 그냥 나이와 어떤 경우에 다쳤는지 그 외상이 있는지 그리고 외상이 어떤 경우에 외상이 있었는지 뭐 등등 그런 좀 계산식에 넣어서 어떤 구조물이 다쳤는지를 좀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해보고 물론 이제 진찰을 해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이제 팔이 돌아가면서 다쳤다 하면은 그리고 그 나이가 만약에 좀 젊으신 40세 이하이신 분이다 하면은 이런 회전근개 문제보다도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연골을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팔을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외회전 동작을 했을 때 좀 통증이 많이 느껴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관절 와순이 손상이 됐으면은 우리가 확인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MRI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6개월을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다 하신다 하면은 네, MRI를 우선 좀 찍어보는 것을 아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관절 와순 손상의 의심되기 때문에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 특성상 키보드 할 일이 많은데요. 양손을 가운데로 모아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게 어깨랑 손목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좌우로 넓게 부채처럼 벌리고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두 손을 모으는 것처럼 너무 펼치는 것도 안 좋은가요? 네, 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벌려도 안 되고요. 너무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팔을 너무 쭉 뻗어서 이게 뭐 그 각도보다도 너무 쭉 뻗어서 작업하지는 않으신지 그거부터 한번 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할 때 제가 지금 오늘 강의는 뭐 어깨가 주제다 보니까 어깨에 좀 집중하고 있지만은 여기 너무 툭툭 건드리면서 받침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기고 그 신경도 좀 자극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받침대 어깨와 팔이 좀 자연스럽게 지지될 수 있는 그런 받침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님 안녕하세요. 저는 척추 측만이 있어서 양쪽 어깨가 높낮이가 다릅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선생님 설명이 또박또박 너무 좋아요. 어휴, 감사합니다. 제 설명이 또박또박 하는 얘기 잘 안 듣는데 감사드립니다.
척추측만증이 있어 양쪽 이게 그 어깨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쩌보면은 조금 더 테두리에 있는 그런 증상이고요. 사실은 척추측만증이 있을 때는 이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뭐 어디 PT나 아니면 도수치료사 아니면 운동치료사 선생님 만나서 한번 상담 보신 적이 있으면은 이 코어 운동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날개뼈가 이게 척추측만을 교정을 한다든지 힘을 주어서 다시 이렇게 핀다든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 주변 근육들이 거기에 보상해서 이제 밸런스만 잘 맞춰준다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좀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척추측만증에 맞는 요 코어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깨 운동을 차근차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선생님 옆으로 누운 채 위에 있는 팔을 순간적으로 뒤로 보낸 적이 있는데 어깨가 몇 초간 아팠어요. 그 이후에는 이 동작을 안 했는데 혹시 어깨에 어떤 문제를 아팠는지 궁금합니다.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탁 움직였을 때 이제 강직이 되려고 하는 자세에서 그냥 뚝 하는 느낌, 뭐 무릎에도 느끼고 어깨에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손도 이렇게 갑자기 뚝 하면은 통증이 나타나듯이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팔을 위로 딱 보냈을 때 이제 충돌, 회전근개와 견봉이 충돌이 되면서 나타난 증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케이스벅님, 어깨에 뼈가 자라고 있는데요. 철봉 매달린 건 별로 안 좋은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충돌 증후군을 아마 얘기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세 동작을 할 때 아무래도 이 날개뼈하고 이제 회전근개하고 충돌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 부담되는 운동들 몇 가지가 있다 하면은 철봉 매달리기가 상당히 좀 상위에 부담되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철봉 매달리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 다른 운동부터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천님, 어깨에 아파서 팔을 들지 않고 생활했더니 반대쪽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깨가 이게 거울처럼 또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쪽에 생겼던 문제가 반대쪽에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이 한쪽에 나타난 증상이 이쪽에 또 나타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예, 많은 질문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했는지 너무 가볍지 않았는지 걱정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저는 기쁩니다. 예. 여태까지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